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저희가 여러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성들이라면 오늘의 주제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질환은 여성들에게 큰 불안을 주는 질환 중 하나잖아요. 오늘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과 함께 유방질환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함께 풀어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죠. 우리 몇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벌써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요새 갑자기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은 눈도 오더라고요. 환절기고 날도 추워지고 감기 환자분들 많아지셨는데 이 아나운서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도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유방질환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또 언제든 나타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도 겨울철에 주의하면 좋을 유방질환이 있을까요? 네, 날씨가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제 유두습진, 유륜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또 기존에 있었는데 호전이 좀 됐다가 다시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유두가 가려워요, 유륜이 가려워요 하고 또 긁다가 긁은 부위에 진물이 생기거나 이제 좀 딱지같이 뭔가가 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두, 유륜 습진일 가능성이 높고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두, 유륜 습진은 10대부터 30대 사이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 또 내원하시거든요. 네. 네, 빠르게 오셔서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건조해진 겨울철에 유두 부분에 가려움이 생긴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키워드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방질환 하면 가장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만무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 만무톰에 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알아볼게요. 원장님, 방금 말했듯이 유방질환의 가장 대중적인 치료가 만무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꼭 만무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무톰 시술이지만 이게 뭐든 과하면 좋지는 않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서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먼저 추적 검사를 해서 혹이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또는 다발성으로 개수가 늘어나거나 이제 그런 혹인 경우에 이제 만무톰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게 양성 종양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머니, 이모, 뭐 자매, 유방암의 고위험군이 되는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호르몬 치료를 조금 지속적으로 장기간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들입니다. 또 환자가 해당 부위에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 이걸로 인해서 불안감이 계속 이제 야기되는 경우 그리고 이건 추적 관찰을 좀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환자분이 유학을 가세요. 이민을 가세요. 그래서 추적이 장기간 어려울 경우에는 만무톰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은 만무톰 시술을 추천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만무톰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무톰은 보통 그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완전 제거가 된다. 뭐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뭐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3cm 정도 양성 종양을 이제 완전 제거하는 데 사용이 권장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4cm, 5cm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일정 크기 이상이 좀 되면은 초음파상에서 판단을 해서 외과적으로 절개를 통해서 절제 수술하시는 게 경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전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비정형 세포나 또는 이형성,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의 세포의 유관 증식증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만무톰보다는 어쩌면 범위가 크다면 수술적으로 절개해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이 이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맘모톰 시술을 저희가 수술을 하진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관내 유두종 완전 제거를 하거나 엽상종 같이 이제 굉장히 고위험 혹인 경우에는 이제 맘모톰보다는 일부 케이스에서는 외과적으로 절제해서 수술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유방질환의 종류마다 권하는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네요. 내가 스스로 맘모톰 수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가슴 성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성형을 하고도 맘모톰 시술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게 가슴 성형을 하고 난 후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성형 전에 검진을 딱 시행을 해서 가슴 성형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맘모톰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병원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맘모톰이라는 거의 목적은 이제 유방을 혹을 조직 검사를 해서 또 조직 검사를 하면서 그 혹을 제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맘모톰 시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게 진공 보조 장치가 있어서 그 안으로 삽입을 해서 혹을 빨아당겨서 절삭해서 낸다 뭐 이런 뜻으로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할 때는 유방 초음파를 반드시 진행을 해서 사전에 혹이 있나 혹은 뭐 다른 이상병변이 있나 여부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맘모톰 시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다가 맘모톰 시술을 할 것이냐 이런 여부를 이제 미리 사전에 의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 보형물이 유방 종양이 생길 수 있는 이 유선 조직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육 밑에 다시 말하면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밑이나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이 생기는 유선 조직과 보형물 사이를 대흉근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보형물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선 조직에 있는 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검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형 수술이 제대로 돼 있다면 모유 수유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맘모톰 시술 설령 암이 생기더라도 유방암 수술을 보형물 제거 없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이 방금 가슴 확대 수술을 말해도 유방암 검사나 맘모톰 시술 다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확대 수술을 하면 그래도 심한 압박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유방 검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또 문의를 주세요. 보형물을 삽입해서 유방 확대 수술했는데 이걸 진짜 막 엄청 아프게 이제 눌러서 압박하는 유방 촬영 수술 한다면은 이게 보형물이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원하셔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보통은 촬영을 하고 초음파를 진행하고 뭐 순서를 물론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촬영을 먼저 하고 초음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서 안 하겠다고 하세요. 성형이 되어 있어서 나는 촬영은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초음파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면서 원장님 제가 사실 성형한 지가 7년인데 7년 동안 유방 촬영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우선은 촬영술보다는 초음파 검사를 이제 뭐 성형외과든 어디든 다 권하고 있긴 한데 초음파 검진은 유방에 뭐 초음파계를 바르고 기기를 대고 유방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뭐 어떠한 보형물에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런데 촬영술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숙련된 그 방사선사가 이제 적당한 압력으로 잘 진행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보형물 요즘 나오는 보형물들은 이제 자기들 그 홍보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탱크가 밀어도 터지지 않는 뭐 이런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아주 이게 여러 겹으로 4겹, 5겹 아주 여러 겹으로 이렇게 싸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상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제품들은 이게 가끔씩 운이 나쁜 뽑기 운이 좀 안 좋을 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모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촬영술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들링을 좀 잘해가면서 촬영술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전문적인 병원에서 결국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 이것도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 이제 맘모톰 수술을 하면 뭐 국소 마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면 마취, 내시경 할 때 하는 게 수면 마취죠. 그다음에 실제 전신 수술할 때 하는 전신 마취, 마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면 마취라든지 전신 마취를 꼭 해야 할까요?
시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면 마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답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엄청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하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뭐 큰 그거 아니니까 하고 편하게 계시기도 하지만 또 알아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네. 그전에 해봤는데 아픈 건 아닌데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답은 사실 X입니다. 꼭 예. 필요하지가 않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느끼는 통증은 이게 그 우리 절개 범위라고 그러죠. 수술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만무톰 시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구 자체가 한 3mm 정도? 그러니까 1cm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을 절개해서 수술하면은 거의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절개 수술은 절개 범위가 뭐 적게는 2cm부터 많게는 뭐 한 10cm 이상 꼭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보통은 한 2에서 평균적으로는 7, 8cm 정도의 절개를 창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아프겠죠. 네. 그래서 범위가 넓으니까 환자를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하는 건데 만무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채 1cm도 안 되죠. 3mm에서 5mm 정말 길어도 그 정도의 절개창을 내서 혹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국소 마취로도 사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또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이제 요새 공황장애 많으시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병력 가지고 많고 공황장애 또는 이 시술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증, 이게 시술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정도 좀 불안함을 호소하시거나 또는 다발성 혹이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거나 사이즈가 커서 이제 시술 시간이 좀 장기간 시간이 보통 5분이면 끝날 게 한 15분, 20분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들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수면 마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만무톰 수술 시 수면 마취 여부까지 알아봤습니다. 만무톰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성들이라면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만무톰 장점을 여러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장점이 많은 만무톰 시술로 유방암 제거도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만무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게 만무톰은 진공 흡인 기능이 있는 바늘을 유방에 삽입을 해서 조직을 이렇게 빨아 당겨내서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조직 검사를 위해서 설계가 된 장비고 그 바늘 직경이 크니까 조직을 좀 얻다 보니 결국 혹이 짠 하고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양성 종양 제거를 목적으로 만무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만무톰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무톰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기 전에는 보통은 조직 검사를 먼저 하거나 또는 고해상도 초음파를 통해서 이 혹이 암이 아닐 거라는 굉장히 높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만무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이라고 하는 수술은 혹이 이렇게 있으면 암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보통 1에서 2cm 정도를 이제 와이드하게 넓게 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무톰 시술로는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조직을 다 떼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만무톰은 양성 종양인 경우에 시술을 하는 거고 유방암은 또 유방암대로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무톰으로 중앙을 제거하려면 양성 종양인지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유방 양성 종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섬유선종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이제 양성 종양이고요. 이 섬유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섬유 조직과 유방의 상피 조직이라는 그 성분이 이제 그냥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서서히 커지는데 요즘은 엊그저께 환자분 중에 16살인 환자분도 계셨고요. 엄청 어리신 네, 분도 만져져서 오기 왔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이제 하기 전에 초음파를 봤을 때 한 거의 3cm 이상의 혹인데 그런 경우는 조직 검사 사실 해보지 않아도 이 친구는 섬유선종이겠구나라고 저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혹이라고 하는 유방의 낭종, 그다음에 물혹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낭종이 있고 복합성 낭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낭종은 점액종이라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이 들어있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사실 방치를 했을 때 사이즈가 커지면서 악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거를 해야 될 그런 물혹
종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과호종이라는 좀 드문 혹도 있습니다. 섬유 조직, 지방 조직, 다시 말하면 유방에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혹이 생긴 거죠. 그 종양을 형성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 유방외과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이제 좋아하지 않는 관내 유두종이라죠. 네. 이제 관내 유두종이라는 게 관 안에 유두 모양으로 혹이 자란다 이런 뜻이고,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게 젖줄, 애기 젖을 만들어서 유두로 운반하는 관이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혹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내 유두종, 그다음에 과형성증에서 이게 세포 자체는 나쁘게 이형성 바뀐 건 아닌데 정상적인 세포가 과하게 그냥 증가해서 혹처럼 보이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 유두 분비물이 나와도 양성 종양으로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분비물을 주소로도 많이 내원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분비물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분비물은 제일 중요한 게 일반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 색깔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에서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면 먼저 이거 암 아니야. 이제 다들 그 걱정 한가득 안고 오시거든요. 근데 유두 분비물 증상으로 내원을 하신 경우에 10분 있으면 9분은 사실 암이 아니라 이제 양성 종양이고요. 그런데 한 분 정도가 이제 유방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0% 환자는 도대체 뭘까? 이제 그 중에서 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관내 유두종이라는 혹입니다. 관내 유두종은 이게 유관, 젖줄 안에, 유관 안에 이제 혹이 생기는 건데, 이 혹이 관 안에서 자라면서 관 안에 점막을 이렇게 허물어뜨려요. 그러면은 피가 고이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혈관이 잘려서 나는 펑펑 나는 피가 아니라 아주 스물스물 조금 고여 있어요. 네. 그럼 유관 안에 이제 피가 고여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이제 유두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면 이게 채여 있던 피가 나온 거니까 색깔이 완전 이렇게 프레쉬하게 빨간색 피가, 선홍빛 피가 아니라 약간 죽은 피 같은 거무죽죽한, 네,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초콜릿 컬러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붉은 색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갈색빛 나는 그런 색깔이 이제 관내 유두종의 가장 특징적인 이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옷에 묻었을 때 보면 약간 붉은빛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피인가? 하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내원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혈성 분비물 증상이 있을 때 사실 10분 중에 9분 가까이는 관내 유두종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시면은 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맘모톰 수술을 같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데 한쪽 유방에 또 우리가 보면은 유두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계구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에서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지속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나 원장님 어떠세요? 이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유손종이다. 이 혹이 섬유손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맘모톰 수술해서 다 꺼내야 될까요? 섬유선종이 양성 종양이라고 했죠. 네네. 양성 종양이면 왠지 안 좋은 거니까 그래도 다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정답을 O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은 이제 모두 다 꺼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양성 종양이더라도 네. 모두 꺼내는 거 아니군요. 네네. 이게 섬유손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맘모톰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양성 혹이긴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추적 관찰을 좀 해요. 했는데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환자의 나이가, 저희가 유방암이 가장 후발하는 연령대는 40대,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이제 좀 워닝을 해서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환자가 아까 엊그저께 오셨던 그런 16살 환자분인데, 어리신 분. 네네, 그런 분인데 혹이 만져져서 뭐 컸으니까 이제 그분은 수술할 케이스긴 하지만, 뭐 우연히 그냥 봤는데 뭐 1cm가 채 안 되는 작은 섬유손종이 보인다. 환자 나이가 이제 어리다. 그다음에 증상도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거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조금 하면, 추적 관찰에서 또 뚜렷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경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섬유선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맘모톰 시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무톰 시술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과잉 진료가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이 만무톰 시술을 권하면 과잉 진료일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녹화하는 저번 주 주말에 이제 서울에 학회를 다녀왔어요. 유방갑상선 학회. 제 1년 중에 제일 큰 학회거든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네. 이렇게 걱정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SNS, 뭐 미디어 이런 데 노출되는 부분이 많고 환자분들이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또 안 좋은 점들도 많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해야 할 상황인데 그냥 얘기가 나오면 이거 과잉 진료 아닐까 하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 때문에 실제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늦어져서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실제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타 병원에서 이제 뭐 만무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한가득 안고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무서운데 이제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초음파를 다시 면밀하게 보면은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크기가 그렇게 막 당장 임박하게 큰 이거 조금만 더 커지면 만무톰 못하겠어 이럴 케이스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환자분이 원하지 않고 증상도 뚜렷이 없다면 사실 추적 관찰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적 관찰 고려를 했는데 추적 관찰 6개월 뒤, 1년 뒤에 봤는데 혹이 빵빵 커지는 게 눈에 보이면 실제로 그거를 두겠다라고 하는 환자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반드시 지금 혹이 있을 때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모양이 나쁘거나 뭐 특정 그게 있다면 선생님들이 판단하에 이거는 조금 안 좋을 확률이 있어요라고 이제 보통 코멘트를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추적 관찰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사실 또 저희 그 경험상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타 병원에서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4개월이 채 안 됐더라고요. 이제 만무톰 시술을 하고 그때 한 환자가 한 이유는 만져지는 멍울을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해서 해당 병원에서 혹이 좀 몇 개 있어서 제거를 했던 이제 환자분인데 환자 진술에 의하면 이제 만져지는 게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만져져요, 선생님 이러고 이제 다시 이제 내원을 했더니 병원에서 만무톰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소견을 듣고 환자분이 좀 신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간격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본원을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원해서 제가 초음파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이라서 만무톰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조직 검사의 목적으로는 시행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좀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유방암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중심 침생검을 해서 조직 검사만 진행을 해서 실제 유방암 진단이 나왔고 일단 대학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유방암인 경우에도 만무톰을 저희가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정확히 수술 전에 영상의학적 정확한 진단이 이제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이번 학기에서도 강의를 하신 원장님이 촉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촉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게 더 이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방금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그럼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과잉 진료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정확한 병변을 이해하고 이게 악성일까 아닐까를 이제 감별을 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다, 만무톰 시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결국 닥터 의사의 역량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무분별한 수술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도 좀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판단의 제일 첫 번째 클루 단서가 되는 게 이제 영상 진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상 진단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경험적으로 유방에 대한 그 경험이 많은 이제 그 센터에서 이게 제거가 꼭 필요한 양성 종양인 건지 혹은 조금 지켜보다 결정할 수가 있는지 혹은 이게 악성인데 바로 이제 수술을 뭐 해버리는 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면은 사실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과잉 진료다 이게 뭐 투머치 아니냐라는 문제가 좀 덜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퀄리티 높은 영상 검사,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제 유방에 대한 전문성이 제가 봐서는 이 만무톰 수술을 이제 진행하는 진료 핵심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서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거였네요. 이렇게 오늘 원장님과 맘모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맘모톰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큰 신체적으로는 큰 부담 없이 이제 유방 양성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맘모톰을 이제 지금 많이 보편화돼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안전하고 정확도가 높지만 이게 수술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병원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맘모톰 병원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느냐. 이게 뭐 여러 과를 같이 본다 해서 뭐 그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해당 유방에 대한 이 진료의 그 깊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면 의사의 숙련도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이미 진행을 했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자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이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풍부하다면 조금 어려운 케이스나 이거는 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데 라는 케이스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장비가 요즘 너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초음파 장비,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초음파 장비, 그리고 다양한 이런 맘모톰 장비들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환자분들에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들 기억하셔서 시청자분들 병원 선택할 때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맘모톰 시술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내용들이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검진 잘 하셔서 유방 건강할 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방 건강은 스스로 체크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유방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